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8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에서 조금 전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적이 있었죠. 그 부분에 관해서 수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왜 김봉현 전 회장의 입장문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김봉현 전 회장이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었죠. 그때 이미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옥중에 있는 사기꾼 말 듣고 검찰총장에 감찰을 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말이 거의 다 맞은 걸로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거의 다 근거 없는 것이 돼버렸습니다. 그거의 핵심을 5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자, 검사 술접대 문제가 있었죠. 검사 술접대 사실을 폭로를 검찰에서 진술을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묵살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 3명을 했고 1,000만 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사 1명을 기소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이거의 핵심은 이거를 다 보고했는데 검찰이 묵살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남부지검장을 했던 사람이나 그 이후에 남부지검장을 한 사람들은 다 무슨 소리냐, 이번에 처음 알았다, 이런 얘기인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김봉현 씨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믿고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을 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이정수 남부지검장은요,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상부에서 인지했다거나 아니면 상부에 보고했다고 하는 주장은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상부라는 건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부러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상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현을 쓰면 또 윤 총장 감찰 지시한 추미애 장관이 헛발질을 했다, 이런 아마 느낌을 줄까봐 그랬는지 상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걸 사전에 인지했다거나 또는 보고한 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이다. 김봉현 씨가 얘기한 이미 검찰에다 진술을 했는데 묵살했다, 이게 거짓말이다 하는 게 하나. 이제 또 이번 수사 결과, 바로 추미애 사단에 의해서 수사한 결과 이게 거짓임이 밝혀졌다. 그러면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아니면 당시 송삼현 남부지검장이나 그걸 이어받았던 박순철 남부지검장이나 이 사람들의 주장이 다 사실인 것이다 하는 걸 추미애 사단에 입증해 준 셈이 돼버렸습니다. 고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헛발질을 했다, 사기꾼 말 듣고 검찰총장 지휘권 박탈했다가 그야말로 요즘 인터넷 용어 이런 거 하면 세됐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임 수사는 서울 남부지검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 라임 수사를 소개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술자리에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7월 달에 술접대를 했다고 했는데 라임 수사의 본격적인 수사팀이 꾸려진 건 올해 2월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7개월쯤 뒤에 라임 수사팀이 꾸려질 거를 예상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을 소개받아서 미리 로비를 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작년 7월이면요, 금감원, 이 라임에 대한 금감원 조사도 8월부터 시작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수사받을지 여부도 알 수가 없던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라임 검사를 소개받았다는 이게 성립이 됩니까? 그런데도 추미애 장관은 이걸 믿고 어쩌고저쩌고 했다가 이번에 결국은 또 이건 거짓이다, 이게 추미애 사단에 의해서 밝혀진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김봉현 전 회장이 옥중 편지에서 어떤 식으로 주장을 했었냐면, 자, 전관 변호사가 여권에 강기정 정무수석 정도는 잡아줘야 한다, 이런 회유를 받았다, 이렇게 폭로를 한 적이 있었죠. 이것도 추미애 장관이 또 믿은 부분입니다. 회유를 받았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미 이 이모 전관 변호사 이전에 김봉현 전 회장이 다른 변호사들하고 이렇게 여권 정치인 누구나 이렇게 한 사람 정도 불어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풀려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모의를 한 것이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사람하고 어쩌고저쩌고 무슨 딜을 하거나 이랬다는 거는 사실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또한 믿을 수 없다. 이걸 믿은 사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자, 여권 인사
여권 인사를 이러이러한 식으로 풀어서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진행해 간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얘기들을 압박을 받았다. 그러니까 왜 여권을 안 부냐? 자꾸 검찰에서 여권을 부르라고 그랬다. 여권 인사를. 뭐 이런 폭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추미애 장관이 믿은 부분이죠. 근데 이것도 조사를 해봤더니 수사 과정에서 김봉현 전 회장 측 변호인들이 이런 문제 또는 이 수사 과정의 이런저런 문제들에 관해서 검찰에 이의 제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이 주장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주장을 어떻게 믿겠느냐 하는 게 추미애 사단에 의해서 밝혀진 것이다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는 야권 중진 정치인에 대해서, 중진도 아니죠. 야권 정치인에 대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비위 사실을 폭로를 했는데 그걸 검찰이 묵살을 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또 추미애 장관이 믿고서 윤석열 검찰총장 부분이 이걸 수사를 개은히 해내서 감찰에 한 근거로 제시됐던 부분이죠. 그 야권 정치인이라는 게 윤갑근 전 대구 고검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진술을 했는데 검찰이 그걸 묵살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거를 구두보고를 받고 수사를 철저한 수사 지시를 하지 않았다. 근데 윤 총장은 뭔 소리냐, 내가 철저한 수사 지시를 했는데, 그리고 남부지검장, 당시 남부지검장들도 그것을 윤 총장한테 구두보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을 추미애 장관이 안 믿고 김봉현 말만 믿고 감찰을 지시했던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이 부분이 만약에 드러난다면 윤 총장은 정말 징계 사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사단이 조사를 한 결과 그런 일은 없었고, 그러니까 묵살한 게 없었고, 이미 그 당시의 야권 정치인에 대해서 윤갑근 전 고검장에 대해서 김봉현이 진술을 하니까 그 즉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의 결론이 상당히 나왔고 현재도 수사가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묵살한 적이 없다 하는 게 드러난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추미애 장관이 얘기했던, 김봉현 전 회장이 얘기했던 대부분의 이런 진술들, 이게 거의 다 거짓말이다 하는 게 결국 추미애 사단에 의해서 밝혀졌다. 참 아이러니하죠. 밝혀졌다. 이런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술접대 부분입니다. 검사 술접대 부분에서 오늘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술접대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인정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전관 변호사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 변호사라는 사람하고 검사 1명, 그 다음에 김봉현 전 회장, 요렇게 3명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다. 기소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 그것도 참 묘하죠? 내일 모레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있는데, 자, 이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더군다나 보통의 이런 보도자료는요, 이걸 직접 담당한 김낙현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장 명의로 보도자를 돌리는데 오늘은 이정수 남부지검장 지검장 명의로 보도자를 돌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건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기자들 얘기에 따르면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정수 지검장과 김낙현 형사 6부장 사이에 갈등설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아직 수사가 좀 덜 끝났는데 무슨 벌써 발표냐? 이런데 이 발표를, 오늘 발표를 밀어붙인 게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조금이라도 타격을 주기 위해서 밀어붙인 게 이정수 지검장이다. 기자들이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아직 완벽하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들이 기자들의 취재망에 걸렸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추미애 장관한테 타격을 주게 생겼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봉현 전 회장 말을 철석같이 믿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한 그 핵심 내용들이 전부 다 거짓말이다 하는 게 들통이 났으니까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타격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타격을 입게 생겼다. 참 묘한 일입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결국은 이 기소가 짜맞추기 아니냐, 이렇게 또 기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옥중 편지 때 작년 7월 달에 1,000만 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고 했고요. 그 자리 참석자들이 7명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검사 1명을 기소를 했죠. 그 다음에 2명은 중간에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뭐 이종필 라인 부사장 뭐 이런 사람은 라인 부사장이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검사들이 술 먹다가 말고 자리를 떴다.
그래서 야, 이게 라미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가? 이런 생각을 했었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사람은 시종일관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두 명이 자리를 떴다. 그러면 이게 좀 뭐가 돼? 김영란법 위반은 뭐가 되냐면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100만 원 이상의 그 접대나 뭐 이 현금을 받으면 위반이 됩니다. 그러면 7명이면 10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상이 당연히 되죠. 그런데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563만 원어치를 먹었다고 합니다. 563만 원. 술값이 563만 원이라는데 그럼 7명으로 나누면 1인당 8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럼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검찰이 또 어떤 장난을 쳤느냐. 이 중에 도중에 자리를 떴다는 2명을 빼고 계산을 하니까 100만 원이 넘죠. 그러면 5명으로 계산하니까. 이게 도대체 이거는 거의 조작 수준이죠. 그러면 이제 이 도중에 자리 떴는데 그 떴을 때까지 먹은 게 얼마치냐 이제 이거 계산해야 될 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뭐 기소를 이제 한다니까 하면 법원에 가서 자 이제 나는 아마 여기 기소된 1번 검사 이 1번 검사가 내가 먹은 거 100만 원어치 아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7명이 먹었으니까 난 80만 원어치 먹었다. 이미 그때 다 들어왔다. 왜? 룸사롱에 가면 다 미리 술과 안주 다 시켜놓고 추가로 시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이미 그때 다 들어왔다. 그러니까 7명이 먹은 거다. 그래서 7, 8에 56. 그래서 난 80만 원어치밖에 안 먹은 셈인데 왜 내가 김영란법 위반이야? 이렇게 이제 판사들한테 항의하게 생겼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 이렇게 되니까 도중에 자리를 뜬 2명을 빼고 나누기 5를 했다. 이건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죠. 거의 조작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뭐 재판에 가서 논란이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로 하는 얘기는 김봉현 말을 철석같이 믿고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뭐 감찰을 하고 했던 추미애 장관 황당하게 됐다. 이 부분을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책임져야 되죠? 저는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본인이 책임을 못 지겠다면 문재인 대통령이라도 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리고 안 되면 정말 우리 국민들이라도 시청자들이라도 이런 황당한 법무장관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